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고부 변호사 송하진, 이가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월에 저희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인데 그러네요. 벌써. 8월의 마지막. 그랬나요? 가을이 다가오고 그러네.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올 여름 잘 보내신 것 같으세요, 두 분? 여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놀 만큼 놀았고 오. 네, 야외 활동도 그만큼 많이 했고. 그 좋은 치열함 아닌가요? 그렇죠. 뭐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보냈던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또 다가오니까 이제 한 해의 마무리로 예. 전환점이 좀 지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월만 이제 뭐 8월 말이지 날씨는 또 아직 그렇죠. 너무 덥네요.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네. 비가 뭐 많이 안 와서 거의 안 와서. 근데 또 가면 후덥지근합니다. 갈수록 그 봄 가을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맞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춥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없이 이렇게 저희 트렌치 코트는 언제 입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느끼는 건데. 이 변호사님 한 주간 뭐 특별한 일은 없으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이번 여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 그래도 크게 뭐 아픈 데 없이 그래도 음. 건강하게 보낸 것 같아서 네. 감사하고 이제 다가오는 또 계절도 잘 맞을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뭘로 합니까? 아니, 마음의 준비. 예. 편안한 마음 먹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재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저도 살짝 보고 충격적이었는데 판결 내용 또 이 사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면서 난자 판매를 제한한 여성 2명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관련된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이제 뭐 고액 알바다, 이제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다라는 이제 전단을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 두 곳의 여자 화장실에 붙였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는 이제 QR 코드 그 이제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된 QR 코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알바를 보고 관심이 있는 이제 이 여대생들 연락을 하면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를 시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에 이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된 사건입니다. 네. 실제 매매로도 이어졌습니까 이게? 매매를 실제로 유도한 것으로만 유도한 것이지 이게 실행에 착수를 해서 기수까지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대생들의 난자를 구한다고 제안한 이 사람 네. 2명에게 실형을 선고를 한 건데 우선 짚어볼 것이 단순히 난자를 구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예. 아무나 난자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아 생성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 뭐 이렇게 오늘 우리 방금 소개시켜드린 판결 사안처럼 난자를 구합니다. 사례를 뭐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종의 매매를 하겠다라고 사람 유인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고 법률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별도의 법률 이름이에요. 이런 예. 법이 있고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무엇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자 또는 정자를 뭐 체해 수정을 위해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 및 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아 생성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일정 기관만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어떤 매매 형태로는 완전히 금지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네. 그런데 이 여성 이번에 그 실형을 받은 여성 2명은 뭐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전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만 기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네. 방금 기증이란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매매라는 것이 있고 난자 기증도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자 매매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난자 기증은 이제 일정한 그 아까 그 생명윤리법 줄여서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기증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 그 사람에게서는 난자 채취를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횟수 제한 없이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3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난자를 기증하려고 해도 네. 그러니까 그 채취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공식 기관에 기증을 하려고 네. 해도 네, 맞아요. 채취할 수 있는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평생 3회였고 네, 그리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난자 예. 기증에 대해서도 법이 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무상이 원칙입니다. 네, 기증 자체는. 네. 아 기증이니까 말 그대로. 네. 하지만 이 여성들이 난자를 기증해달라는 글을 게시하고 QR 코드를 같이 제시를 하면서 사례를 하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이 금액을 받고 내가 내 난자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면 기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게 말이 참 웃기잖아요. 500만 원을 받아도 내가 기증이라고 하면 기증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좀 그렇진 않죠. 그 매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가를 주고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면 사실은 어떤 실비의 개념을 완전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비라고 하면 그렇죠. 뭐 뭐 교통비나 들어가는 뭐 병원비나. 식비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법률에도 자녀 배아 및 자녀 난자의 제공. 그러니까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 원칙이 돼 있고 예. 다만 특정한 경우에 어떤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 뭐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뭐 일정한 보상금 이 정도의 어떤 실비 정도는 줄 수가 있는데 5,600만 원 정도를 주고 난자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매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 피고인들은 이게 매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고마운 마음 담아서 살해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뭐 이 피고인들이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그런 배아 의료 그 기관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배아 생성 그 의료 기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러한 것 자체가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난자를 그랬네요. 팔게 한 것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난자를 받을 네.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 사건은 무죄를 주장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어차피 이게 실비 개념이 절대 아니고 매매라고 네. 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난자 매매를 그러니까 제한을 한 경우인 건데 혹시 실제로 이 사건 말고도 난자를 매매했다가 적발되거나 처벌된 경우들이 존재합니까? 네, 뭐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이제 팔라고 한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례고 실제로 예. 난자를 제공해서 대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제 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걸로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고 실제 한 510여만 원을 받은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 피고인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난자 제공자가 처벌받은 사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난자 매매 알선자 오늘 같은 사례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국인 난자 제공자들을 말레이시아로 출구시켜가지고 일본인 그 불임 여성들에게 난자를 제공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나 경비 명목으로 총 한 6천여만 원을 받은 이제 매매 알선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이제 예. 이런 난자 제공을 이제 알선하는 업자들 그리고 어떤 뭐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한 회당 뭐 이런 몇백만 원 정도를 이제 주겠다라고 해서 난자를 제공하게 된 거 다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자를 매매를 뭐 유도한 사람도 네. 난자를 제공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벌 대상이라는 네. 것이고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글로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신체에 관한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예.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도 징역형으로 그렇죠. 여기 벌칙 규정을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벌금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판결 사안에서도 완전히 초범이었어요. 두 명 다. 예. 두 명 다 완전 초범이었는데 불구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됐고 예.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을 좀 보면은 난자를 제공한 사람, 그 제공한 걸 이용한 사람, 아니면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모두 다 처벌이고 이전에는 벌금형도 있었었는데 이게 처벌을 더 좀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한 뭐 고액 아르바이트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에 연루됐다가는 이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난자 관련된 것이 사실 저희도 뭐 조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흔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런 네. 게. 근데 의료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난자를 기증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난자의 기증과 수혜자를 이어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좀 막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매매가 아니라 기증받는 경우가 필요할 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한 형태의 기증은 가능하게끔. 아까 말씀하신 그 그렇죠. 무상으로 기관을 통해서 예, 네. 기증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예. 뭐 불임 치료라든지 연구 목적 이런 형태의 목적으로는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시 기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매매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증을 당연하죠.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당연히. 네. 그쵸. 자발적이 이거- 아니면 기증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모집은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이런 어떤 기증자를 모집하겠다라는 걸 할 수는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대가는 아까 말하는 그 실비 정도로만 이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 대가는 알겠습니다. 없고. 네. 그러니까 의료적인 목적으로 뭐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상업적인 매매는 그쵸. 절대 네. 금지다. 그렇습니다. 개인 간에 뭐 난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자, 선진국에서는 난자나 정자의 매매 또 치료적,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좀 국가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한 조사한 바로는 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국가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표적인 대륙 국가들도 난자 채취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증만 허용합니다.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도 난자 기증 자체는 허용을 하지만 예. 금전적인 대가는 안 되고 이제 뭐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합리적인 비용 보상 정도만 가능하고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기증은 합법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있어서 좀 이제 금액이 좀 이제 달리 책정될 수도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매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자 매매는 당연히 허용할 수 없겠죠. 그럼 너무나 악용되고 뭐 그럼요. 인신매매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굉장히 강력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기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 뭐 내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 법적으로 또 다른 나라 사례까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얘기인데 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니지만 오래된 좀 법적 논쟁 중에 하나 담배 소송인데요. 찬반 논리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흡연이 진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흡연이 뭐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일부에서는 흡연권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개인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공방 끝에 건강보험공단이 일단 패소를 했고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 오늘 담배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실게요. 아우 진짜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 아이, 진짜. 지금 나보고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담배 사서 길거리에서 피우든 집에서 피우든 뭔 상관이 돼? 아니 아저씨 안방에서 피우든 거실에서 피우는 건 제가 알 바 아닌데요.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잖아요. 아유, 이런 데서 담배 피우면서 가면 어떡해요. 뒤따라가다 담배 연기 다 마셔버렸네. 아우 진짜. 아니 그쪽은 돈 한 푼 안 내고 담배 피웠으면 됐지 뭔 상관이요?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아 이러다가 나 폐암 걸리면 당신 책임질 거야? 아우 아직도 그냥 기침이 나오네 진짜 그냥 아우 진짜. 내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운 사람이야. 아니, 그래도 봐봐 멀쩡해 불자네. 그거 한 모금 마셨다고 안 죽은 게 얼른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이 아저씨가 정말 드저지하니까 적반하장이네. 아니 내가 아저씨 뒤를 한 10분 정도 따라왔을 거고 그동안에 마신 담배 연기가 이미 내 폐에 들어가 썩게 만들었으니까 배상해요 나한테. 아니 괜히 뒤따라오면서 내 소중한 담배 연기 마셔놓고 돈 내놓으라네. 아니 어디 여기 공기가 다 당신 거라고 하시오. 뭐 미친 사람도 하고 있네. 소장 날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와 이거 진짜 오늘은 작가님 오늘 좀 심했다 이거는. 이런 나쁜 사람의 연기를 시키시다니.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악역을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얻으실까. 어렵습니다. 소중한 담배 연기를 마셨다고 지금 뒷사람한테 뭐라고 하질 않나. 돈 한 푼 안 내고 담배 피웠다고 뭐라고 하질 않나. 저희가 좀 극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네네. 각색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잘못 걸린 것 같아요. 남성분이 그 뒤에 이제 우선 분도 서로 잘못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나한테 배상해라 이렇게 소짝 날리겠다 한 상황. 자, 꽁트 듣고 왔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담배 소송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지나가던 여성분에게 담배를 피운 이 남성분은 담배 연기를 10분 동안 막 뒤로 날렸대요. 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네. 바람이 불었나 보죠. 뒤로 이렇게 네. 10분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 이거 해야 됩니까? 우선은 꽁트 사례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도시들 특히 뭐 서울시 예.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거 금지돼 있죠. 그래서 남자분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예. 여자분이 소송을 거신다고 하니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실제로 이렇게 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네. 우선은 확립된 판례의 어떤 법리들에 따르면 담배를 폈다라는 거 10분 정도 지금 노출됐잖아요. 간접 흡연의 피해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어떤 치료비라든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 여자분이 말씀하신 내 폐를 썩게 만들었다 10분 동안 네. 이게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는다는 실제로 거죠. 썩었을지도 모르겠고 썩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폐를 썩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10분이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다만 이제 그래서 재산상 손해는 안 되더라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수 있단 말입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래요. 여지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담배 소송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소송 내용 정리부터 쭉 해볼까요? 이 소송의 역사가 아주 길죠. 소송이 그쵸. 제기된 건 2014년도였습니다. 근데 1심 판결은 2020년도에 선고가 됐으니까 일단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6년여의 6년. 세월을 흘렸고 지금 2심 판결이 나오는데도 지금 5년이죠. 예. 이제 소송 당사자는 말씀하신 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는 이제 담배를 제조 및 이제 뭐 수입, 제조, 판매하는 이제 KTNG를 비롯한 4개의 회사를 상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뭐였냐면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우리 폐암 중에서도 좀 또 세분화하면 소세포암 그리고 편평세포암은 특히나 흡연과의 그 연관관계가 크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들이. 그래서 이걸 진단받았거나 또 이제 이걸 진단받았던 3,465명에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총 한 533억 원 정도의 그 급여를 지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담배를 수입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피고들 회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었고 예. 근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많은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청구를 할 때는 그 청구가 이유 있다라는 원인들을 주장을 해요. 그쵸.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주장했지만 네. 다 하나하나 이러한 그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뭐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됐죠. 그 이유들 좀 볼까요? 1심에서 네. 패소한 주요 원인 뭐였습니까? 사실 주장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근데 최대한 어떤 핵심 쟁점만 좀 좀 쉽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예.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흡연과 특정 질병 사이에 어떤 역학적인 통계적인 역학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 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러니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예. 어떤 통계적 역학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예. 개별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일반적인 관련성은 있더라도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는데
그 환자가 폐암에 걸린 이유가 흡연 때문이라는 단정적인 어떤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 어떤 개별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전적인 요소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생활 패턴, 음식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 담배가 법적으로 허용된 제품이고 담배 유해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제조물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했다라고 볼 증거도 충분치가 않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했어요. 그게 뭐죠? 담배 회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렸고 그럼 그 폐암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됐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됐으니까 그거 뱉어내라는 형태로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환자들과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항소를 했고요. 예. 이제 뭐 원고 패소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들은 뭐 항소할 이유가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예. 이제 원고만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이제 5년째 변론기일이 진행이 된 거고 이제 드디어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흡연이 진짜 건강에 해롭고 개별적인 영향도 미쳤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엄청 꼼꼼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죠. 어떤 논리를 좀 추가적으로 좀 펼쳤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소송, 그러니까 이게 흡연자 본인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게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이제 그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소송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은 아까 1심 판결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법원이 판단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공단은 본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이 피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 거는 너희들은 피해자가 아니야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험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뿐인데. 네, 그거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했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그 아까 구상권 그걸 예. 또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제는 가해자의 어떤 행위로 있어 피해자에게 이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개념이 또 있는데 그거를 보더라도 어쨌든 인과관계 인정돼야 된다. 일단은 그 흡연자들이 이제 이 특정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예. 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 병에 걸렸다라는 인과관계가 일단은 인정이 돼야 너희가 그런 걸 다시 뭐 구상할 수 있다거나 그걸 뭐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성립하는데 예.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흡연이 폐암 발생에 많은 기여를 한다. 요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죠. 이제 이 근거되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약간 공식 뭐 네. 논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증명을 요하냐면요.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이 3천여 명의 급여자들에게 돈을 줬잖아요. 예. 급여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의 질병이 흡연 때문에 생긴 거냐? 요거가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3,400여 건 모두 다 네, 그렇죠. 하나하나. 그 외에 뭐 다른 유전적인 요인, 이 사람의 생활 습관 뭐 이런 거 영향 안 미쳤냐? 이거 어떻게 입증할 어떡해요, 거냐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봐서 어떤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한다고 해도 좀 다 이 인과관계에서 좀 다른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항소심을 그 오래 하면서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는 소명은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것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담배 회사 측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간략히 좀 볼까요? 뭐 항상 하던 이야기 이제 1심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리바이벌 같은 건데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뭐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이미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서 막대한 어떤 비용을 이미 부담을 해왔다. 뭐 이런 점들. 그리고 인과관계. 당연히 방금 개별적인 말씀하신, 인과관계는 당연히 부정된다. 예. 그리고 다양한 발병 원인이 있다. 폐암에는 담배 말고도 뭐 이런 것들 주장을 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였다.
우리가 사람들 하라고 본인들의? 강제한 게 아니지 않느냐.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담배를 핀 것이다. 이런 논리도 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2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소 판결이 나게 된다면 많은 흡연자들께서 혹은 흡연으로 인해서 좀 건강상의 이 문제가 생긴 분들이 나도 이거 담배 때문에 아픈 거야 소송 네. 걸어야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담배 회사 측이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거고 배상해야 할 액수도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이 이긴다면 예. 일단은 현재 청구를 한 537억 원. 이건 당연히 이제 담배 회사들이 갚아야 예. 되는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구상금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흡연자들 예. 그중에 아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은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뭐 법적 제도적 변화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긴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예.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담배에 정말 그 유해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뭐 식품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담배값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또 타르랑 니코틴 양은 당연히 표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경고 문구라든지 그림 뭐 같은 것들 후두함 그림 이런 정도로 거가 나와 있잖아요. 있는데 네. 어떤 식품처럼 어떻게 뭐 유해한 물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다 기술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예. 현재로서는. 예, 근데 관련된 법이 이제 곧 맞아요. 시행이 된다면서요. 이른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2025년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리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담배가 어떠한 유해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유해 성분별로 독성이나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아예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제 그건 내년부터 시행이 예. 되는 것이고 예. 이 법 자체는 이제 올 1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데 이제 담배를 대해서 꼭 이거를 꼭 이제 제조사 뭐 수입사 뭐 이렇게 판매사에 대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흡연자들에게 개인의, 어떠한 또 정보를 또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사회적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예 이제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담배 회사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그쵸. 건데 당연하죠. 예. 그럼 이런 소송에서도 좀 건강보험공단이 좀 유리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양상이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소송이 이어지면 담배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더 강화될 것이고 무엇이 들었는지 다 직접적으로 밝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용이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나긴 담배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2심 판결은 이제 곧 나옵니까 이거? 네. 지금 예정돼 나올 것 있는 같아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판결이 또 나오면 예, 한번 또 다시 한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나눠보시죠.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